이번 사연은 시댁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신우가 때리려 하길래 먼저 행동을 취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소송 걸고 난리가 났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원래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졸라서 하게 되었고, 저희는 맞벌이하고 있는 부부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남편이 버는 돈이 다 시댁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3년 동안 속아서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로 살다가 이번에 크게 한판 했습니다. 염치 없는 시댁과 호구 같은 남편을 끊어놓는 사이다 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희 남편은 어릴 적부터 태권도를 전공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태권도 사범 일을 했었고, 경기도에 있는 대학 다니면서 태권도 선수를 하기도 했죠. 저는 경제학 전공해서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남편이랑은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였는데 연락이 끊겼다가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만났어요. 오랜만에 대학 동기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 있더군요. 대학 때부터 호감이 있는 편이어서 가끔 서로 술 한잔씩 하다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가 원체 경제관념이 투철한 편이고 생활력이 있어서 돈을 좀 모아둔 게 있었는데요. 남편은 그에 비해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은 태권도 일도 안 하고 부모님을 따라서 타일 까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페이가 세거든요. 근데도 맨날 검소하게 살길래 집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나 보다 하고 별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워낙 성미가 착하고 저한테도 잘하면서 결혼하고 싶다는 걸 많이 어필하길래 그래, 이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월 200씩만 벌어도 좋으니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한테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저도 몇 번 얼굴 본 사이였거든요. 맨날 명품을 휘감고 다니고 차도 좋은 걸 타고 다니길래 능력이 있나 보다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결혼할 때쯤 되니까 이미 애가 둘인 유부녀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잘 사는 걸 보니까 나름 기분도 좋았어요. 상견례 전에 그냥 셋이서 밥을 먹는데 막 자기네 해외여행 가는 이야기,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는 이야기 같은 걸 하더군요. 속으로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저러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죠. 그러면서 저에게 너는 결혼하면 아예 전업주부를 할 거야? 아니면 일을 할 생각이야? 물어보길래 저는 그래도 맞벌이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 혼자 벌어서 살기 어려우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다고 하면서 여자가 능력이 있어야 그래도 애들 키운다면서 꼭 맞벌이를 하라고 하길래 그냥 웃고 넘겼어요. 이 말에 꿍꿍이가 있을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야 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시댁은 꽤나 넉넉했어요. 타일 일이 성실하게 하면 한 달에 800 정도 버는데 시아버님이 사장이라서 꽤나 부자였죠. 남편은 일 따라다니면서 같이 돕는 역할이었고요. 일이 워낙 빡세고 힘들다 보니까 페이가 센가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에 가져오는 돈은 꼴랑 210에서 230 정도였다는 거죠. 처음에는 남편이 내가 태권도 일을 하다가 허리랑 무릎이 안 좋아서 그만둔 건데 이것도 일하면서 쉬엄쉬엄 하니까 이 정도 가져오는 거야 라고 하길래 그러려니 했어요. 나중에는 더 받을 수도 있고 지금 물리치료나 한방치료 받고 있는 거 끝나면 괜찮을 거라고 하니까 믿은 거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병원은 병원대로 다니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힘들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루는 같이 병원에 따라간 적이 있는데 의사가 아니 몸을 좀 그만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 들으시네. 라고 하길래 이 사람이 쉬엄쉬엄 일을 하는데도 그러는 거냐 물었더니 이 정도는 막노동판에서 8시간, 9시간 일했을 때만큼 안 좋은 거예요.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쉬면서 주의하겠다고 하고 뜸이고 침이고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속이 상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슬프고 가정을 나름 책임진다고 고생하는 것도 짠하니까요. 허리에 파스 붙여주고 찜질해주면서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고생한다고 다독여줬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웃기만 하길래 그날 백숙해주면서 몸보신도 시켜줬고요. 근데 사실을 알게 된 건 며칠 뒤였어요. 남편이 감기 몸살에다가 근육통이 겹쳐서 하도 힘들어하길래 먼저 자라고 하고 빨래를 개고 있는데 남편 폰으로 문자가 띠링하고 오더라고요.
원래는 남편이 폰을 꼭 쥐고 있어서 볼 수가 없는데 그날따라 아파가지고 먼저 자는 통에 제가 문자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행사에서 비행기 티켓이 끊어졌다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랑 여행을 계획한 것도 없고 스케줄을 빼라는 말도 없었는데 동남아 5박 6일 여행권 4인권이길래 이게 뭔가 싶었어요. 당장 남편이 힘들어하니까 내일 일어나면 물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신우가 톡을 보냈습니다. 자기들 예매 방금 했으니까 문자 올케가 보기 전에 지우라고요? 이게 뭔가 싶었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남편 폰을 좀 보기로 했어요. 원래 남편이 패턴을 바꾸는 걸 귀찮아해서 뭘로 해야 열리는지 알았거든요. 열어보니까 카드값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은 나오고 있더군요. 저는 처음 알던 사실이라 이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돈을 쓰고 있나 싶어서 내역을 보는데 다 백화점이나 애들 용품샵인 거예요. 저희는 애들이 없는데 이 사람이 그런 곳에 돈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통화 내역에 제가 전화하는 것보다 신우랑 통화한 게 더 많길래 이거 뭔가 있다 싶었죠. 신우가 지금 애들 둘 키우면서 사는데 그걸 사준 건가 싶어서 다음날 남편이 일어났을 때 넌지시 물어봤어요. 형님은 둘씩이나 애들을 어떻게 키우실까?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랬더니 갑자기 그런 건 왜 궁금하냐 하면서 매형이 돈을 좀 버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사업한다고는 하는데 뚜렷하게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옷 유통? 이런 거 한다 하지 않았나? 그게 마진이 많이 남나?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다면서 밥을 후루룩 먹더니 출근한다고 나가더라고요. 수상해서 뭔가 알아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 안 가는 날에 시댁에 가서 일부러 일을 도와주면서 상황을 좀 봤죠. 오랜만에 시댁에 와서 며느리가 싹싹하게 구니까 시부모님도 기분이 좋았는지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가리지 않고 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좋다. 이대로면 뭔가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유도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 근데 형님이 뭐 어려운 거 없으시대요? 제가 좀 도울까 해서요. 저흰 애들도 없는데 거기는 애들이 둘이라.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깔깔 웃으면서 어쩜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느냐고 했어요. 안 그래도 첫째는 돈이 많이 부족해. 애들 아빠가 벌어봐도 워낙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그래요? 얼마나 버신대요? 없으면 저희도 도와야죠. 그랬더니 옳다구나 하면서 하는 말이 안 그래도 본인들이 걔네 집 사주려고 지금 돈 모으고 있다면서 저희 남편도 그래서 조금씩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집에 꼴랑 200 가져다 주면서 무슨 누나네를 도와주나 싶었죠. 아, 그래요? 아이고, 저희 남편 기특하네요. 얼마씩 보탤까요? 저희가 좀 더 보태려고요. 하니까 시모가 한 50씩 보태나? 애가 돈이 어딨겠니? 그래서 그냥 우리가 버는 수익에서 보태는 거지. 말을 하는 꼴을 보니까 지금 남편한테 들어와야 할 돈을 신우네를 위해서 모으고 있다는 듯이 들렸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당연하죠. 근데 혹시 남편만큼 일을 하는 직원들은 보통 얼마를 버나요? 라고 했더니 시아버님이 너무도 당연하게 400 정도는 가져간다고 했어요. 저희 남편은 200밖에 안 가져오는데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니까 조금씩 보태서 지네 누나 집 사준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줬던 거지. 너도 동일한 생각 아니니? 라고 하는데 머리 뚜껑이 열려버릴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미리 상의라도 했으면 그렇지도 않았을 텐데 남편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을 했으면 와이프랑 모든 것을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신우 35평에 살아요. 이 정도면 부족함 없다 생각하는데 학군이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보내려고 시댁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정황상 보면 남편이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하고 대면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누나 경제적으로 도와드리니? 남편은 눈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그런 걸 왜 묻느냐고 했고 저는 지금 말 똑바로 안 하면 이혼이다. 다시 묻는다. 도와드리냐? 라고 했죠. 제가 엄청 강경해 보였는지 거짓말은 안 하고 사실대로 말하더군요. 실은 누나가 자기한테 5년만 도와달라고 했다. 아이 둘 낳고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5년만 본인 도와줄 수 없겠냐. 생활비가 모자라다. 하면서 울고불고 했나 봐요. 그걸 보고 호구 같은 남편은 동생으로서 안쓰러우니까 돈을 뜯기고 있었고요. 자기는 타일 일을 안 하고 싶은데 그만두려고 하면 시댁에서 누나 집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냐고 하고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하면서 눈치를 주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다니고 있었던 거죠.
이번에 여행 보내준 건 누나네가 결혼기념일인데 부모님 모시고 여행 한번 가고 싶다고 매달려서 어쩔 수 없이 여행권을 끊어준 거라고 하더군요. 아니, 그 집안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자기네들이 번 돈으로 생활비를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했더니 매형이 버는 돈은 애들 교육비로 다 들어가고 있어서 돈이 없다네요. 여러분, 제가 속이 터지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동안 아이 계획도 하지 않고 맨날 힘들어하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힘들어하면서도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더 힘들면 어떡하나 해서 소리도 못 내고 살았는데 시댁이 너무 염치가 없지 않나요? 저는 이때 똑바로 끊지 않으면 이 결혼 생활은 망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장 시댁에 가서 나랑 같이 못 받은 돈 받자. 네가 똑바로 말을 해야지 이걸 끊을 수 있어. 아니면 나랑 이혼하고 노예처럼 살아. 미쳤냐고 하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한숨을 쉬고는 어떻게 돈으로만 가족관계를 규정하냐 하더군요. 그럼 내가 나가겠다고 하고 바로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제발 나가지 말라고 붙잡는데 나는 호구 같은 새끼랑은 같이 살 자신이 없다고 하고 차버렸죠. 어차피 그 집도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일주일 내로 짐 빼고 당장 이혼하자고 하고 친정으로 와 있으니까 3일 내내 친정에 찾아와서 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3일째 되던 날 너 마음먹을 수 있으면 나랑 지금 가서 말하고 아니면 당장 우리 집에서 짐 빼 라고 했더니 본인도 저랑 똑같은 의견이라 말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시댁으로 다 모이라고 했어요. 남편 생일이랑 가까운 시점이었어서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들 기대하고 왔더라고요. 신우는 와인도 하나 사왔다고 생색을 내며 하는 말이 내가 우리 동생 선물로 하나 큰맘 먹고 샀다 였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저희 남편 돈으로 산 거면서 저는 밥을 먹기 전에 한마디 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부모님도 깜짝 놀라고 신우도 마시던 물이 목에 걸렸는지 캑캑거리면서 왜 그러냐고 걱정된다는 듯 물었죠. 왜냐고요? 시댁에서 저희 피를 빨아먹으니까요. 저는 피 빨아먹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도 너무 괴롭고 피를 빨리면서도 뭐가 뭔지 구분 못하는 멍청한 남편과는 더 이상 못 삽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싸가지 없이 말이 그게 뭐냐고 했어요. 어이가 없어서 활짝 웃으면서 저는 어머니는 애들을 완전히 잘못 키우셨어요. 아들이 자기 누나 봉양하느라고 가정도 못 지키게 만들면 되겠어요? 동남아는 가고 싶으셨어요? 라고 해버렸죠. 제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큼 하면서 그건 남편이 자발적으로 해준 거라는 식의 개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취소도 해도 되겠네요? 하면서 당장 취소하라고 말했고 남편도 마음을 먹었는지 바로 취소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자 신우가 어디서 예의 없이 위아래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하냐고 손찌검을 하려고 하길래 손으로 막아버리면서 염치나 챙기고 말하세요. 동생 노예처럼 부려먹고 본인은 명품 칭칭 휘감으면서 나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희 남편이 착해서 그런 건데 이용하니까 좋으세요? 라고 해버렸죠. 신우는 뭘 이용했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지금까지 생활비로 들어간 모든 돈 그리고 본인 집 마련해준다고 시댁에서 월급 차감했던 거, 여행 경비, 옷 사는 비용 등 다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미친년이 어디서 굴러먹다가 우리 집에 와서 주인 행세야? 제가 세게 나가니까 신우도 본색을 드러내면서 저한테 쌍욕을 하길래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저도 이판사판으로 말했습니다. 미친 인간들아, 너희가 아들을 진짜 사랑하면 가정을 잘 지키게 해줘야지 제정신이야?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딸이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서 떳떳하게 자식 키우게 해야지 자기 집도 마련 못하는 멍청이를 왜 애지중지하세요? 콩가루 집안 만들려고 작정을 했어요? 시부모님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저는 이제부터 남편 타일 안 할 거고 법적으로 소송 들어간다고 말을 했어요. 부당하게 착취한 내용들 하나하나 다 따질 거고 더 이상 가족관계 이어나갈 마음 없다고 해버렸죠. 신우는 남편에게 너 정말 우리 버리고 갈 수 있어? 야, 피가 물보다 진해. 저 여자랑 이혼하고 와.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남편의 발언이 사이다였어요. 네가 내 가족 맞아? 이제 누나라고 부르기도 싫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하고 미안한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힘들어해도 쌍욕을 하고 있네. 야, 연 끊는다 내가. 지금까지 많이 참았다. 하더군요. 속이 시원하기도 하는데 눈물도 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가족들이 못 돼서요.
운전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남편이 미안하다고 자기도 그동안 책임감 없이 행동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니야, 이제부터는 안 그러면 되지. 라고 하면서 서로 꼭 안아주었어요. 그 뒤로 시댁에서 연락이 왔지만 다 차단해버리고 법적으로 소송 중입니다. 남편도 일을 안 나가니까 몸이 빨리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어린이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돈이 좀 더 모아지면 도장 하나 차려주려고요. 시댁 내부적으로 서로 싸움이 일어났는지 돈을 주네 마네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이랑 잘 살려고 합니다. 민사밖에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화가 난 걸로 치자면 저는 시댁 식구들 모두 형사로 고소하고 싶은 심정인데 말이죠. 남편이 참 순진한 사람인가 보네요. 가족들 다 같이 가스라이팅하면 탈피하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스니님이 남편을 구하셨네요. 못된 것들 정말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